서서히 우리들은 홀로서기 건강 철학, 동양 철학으로 내 몸은 내가 고친다. 내 가족은 내가 돌본다. 이제 우리는 진단과 치료, 처방 시간으로 서서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되면 이제는 우리는 자축인면 진사오미 신유설에 우리들의 12띠와 12경락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경락까지도 우리가 더듬어 볼 시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한의과 대학교 본과 3학년 2학기 시간입니다. 4가지 치료법. 정말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전 세계에서 시청하시는 60억 시청자 여러분,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조직적으로 좀 깊이 치료법이라는 게 대체적으로 몇 가지가 있느냐, 그리고 하나하나 조금씩 점검을 해봐야 될 시간입니다. 메모하는 거 놓으세요. 들으면 됩니다. 제가 우연히 어떤 동네를 지나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하룻밤을 자려고 보니까 모텔 앞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손짓을 하세요. 들어오시래요. 그래서 아줌마 너 뭐 여기 뭐 연계백숙도 팔고 그러는데 저는 혼자 왔어요. 뭐 사 먹지도 못하니까. 잘 알아요. 아이씨 교육방송 내가 보고 있어요. 그래요. 어휴, 듣기만 하던데도 뭐 낫던데 뭘 그래. 아,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분께서 저한테 부탁했던 것이 우리는 좀 쉽게 그러나 원리적으로 좀 일러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 치료에는 첫째, 땀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을 한이라고 합니다. 한.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습니다만은 스페인에서 12살 먹은 어린아이가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한국을 왔습니다. 오랫동안 피부염으로 고생을 했어요. 병명이 아토피성 피부염이냐 신경성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요. 우리는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병에는 뭐라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제가 여기서 피부병에는 또 무조건 땀을 내려놨다고 바싹 마른 사람이 몸 안에 있는 진액 다 날리고 나서 나중에 건조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나 우리 한의학에는 땀내는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표사라고 하는데 표피에 있는 나쁜 기운은 일단은 땀을 내봐라 이거예요. 뚱뚱한 사람은 땀을 좀 많이 내고 뜨거운 좀 조금만 먹고 왜? 아니 일껏 땀 내놓고 이온 음료수 먹으면 다 살로 가죠.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스펀지처럼 이제 몸 안에가 다 물 빨아들일 준비가 안 됐겠어. 땀을 냈으니까? 그것도 찬물 먹어봐요. 금방 살찌죠?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고, 자, 이제 또 다시 쉽게 한번 얘기해 보아요. 너무 쉽게 얘기하니까 또, 너무 쉽게 얘기한다고. 어렵게 얘기하면 어렵다고. 이거 막, 뚱냉체질. 일컬어서 물살체질. 워터머슬. 물살 체질이 있다고 합시다. 뚱냉 체질이 땀을 내고 나서 끈끈한 찹쌀죽을 먹는 게 좋을까요? 생강차 따끈한 게 좋을까요? 그렇습니다. 왜? 몸이 냉하고 퉁퉁한 사람들은 이 생강 자체가 몸을 덥게 합니까? 몸을 차게 합니까? 덥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도 언젠가 아침 프로그램에 나오셔가지고 우리 안사람이 우리 이 여자께서 생강차를 이렇게 잘 이 감기 예방으로 주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싹 듣고서 이희호 여사님께서 몸이 뜨거우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께서 그때 그랬어요. 그렇다면 아마 우리 대통령은 맞고 이희호 여사는 조금 차라리 좀 약간 마르셨잖아요. 차라리 유자차 음양통 쪽이 어떨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충고해드리겠습니다. 무조건 생강차가 다 맞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생강을 설탕에서 절여서 편강을 만든 것은 맥주 안주로 좋고 그 연말이 됐는데 생맥주 먹으러 가서 과일 안주 시키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찬술 잡수쓸 때는 땀을 내고 매운탕을 먹는 것이 숙취를 깨는 길이고 더운 술을 잡수쓸 때 특히 꼬량주 돈 있어가지고 양주 잡수고 취했다. 그건 칡즙 같은 게 약입니다. 칡즙은 몸의 조경명 위경에 있는 열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짬뽕술은 대책이 없습니다. 짬뽕 하시는 분들 대책이 없어요. 그러나 물은 짬뽕에서 먹는 음양탕이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땀을 내서 여기에 있는 그
발진이 되어 있는 병을 한번 발산을 해보자. 이거를 얼음찜질로 해서 자꾸 집어넣는다? 표사의 열독이 장부로 들어가면 죽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의사라 양방 병명 잘 모릅니다. 지금부터 20년 가까이 됐는데 어떤 어린아이가 피부병에 걸렸는데 할머니가 안 계신 집이었습니다. 막 간지럽다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얼음찜질을 했어요. 애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습니다. 더군다나 애가 마른 애도 아니었었어요. 조금 마른 사람들은 참 땀내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스페인에서 온 어린아이는 말랐었어요. 그래서 너 한번 일생 동안 이렇게 살 수 없겠지. 이렇게 한번 땀을 내보는 거 해볼래? 스페인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안 해볼 거 해볼 거 다 해보고 저한테 온 거예요. 왜 한의사하고 무당한테는 다 댕겨보다 오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에 전가의 보도를 탁 빼가지고 땀내는 보는 방법밖에 없구나. 근데 너무 열이 많은 사람은 땀을 내다가 열성으로 또 병이 도질 수도 있어요. 정말 이 땀내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서 한국에서 또 떠나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한테 부탁을 했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간지럽고 막 미치겠죠. 그렇죠? 아니, 간지러울 때 여기다가 뜨거운 거 대봐야 더 간지럽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랫배가 찬 데에다가 찬 거 먹어봐요. 더 배가 아프죠? 대체적으로 간지러운 병은 우리가 소양증이라고 그러는데 간지러운 증상은 양적이겠어요? 음적이겠어요? 양적입니다. 몸이 어디가 간지럽다. 피부에 벌레가 겨댕기는 것 같다. 간지럽다. 열성이에요? 아니면 음성이에요? 양성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다? 중풍의 전조증상입니다. 중풍의 전조증상. 왜? 화를 잘 냈거나 너무 또 돌로 댕겼거나, 그죠? 그죠? 그래, 쾌락의 열 아니면 분노의 열로 피부에 벌레가 시물시물 겨댕긴다? 잠깐 쉬어라. 캬바레 좀 그만 가고 화도 좀 그만 내라 말이야. 응? 그러다 보면 중풍이 예방이 됩니다. 우리 건강이라는 건 중용이거든요. 중용. 너무 화가 나도 안 되고 너무 위축이 돼도 안 돼요. 그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건강의 정의를 내린 의사는 이 지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느 유식한 의사가 건강이란 질병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뭐라고 대답하겠지? 질병이란 건강의 부재 상태다 그랬대요. 말장난이지. 건강을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합니까,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이 간지러운 이러한 피부병에 서서히 간지러운 것이 아프기 시작하는 병이 낫는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에다 땀을 내고 꼬독꼬독해서 먹으니까 굳어가면서 통증이 오고 조여붙기 시작하면 좋아지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마른 어린 아이에게 제가 뜨거운 죽을 적당히 좀 약간 맥도 좀 빨랐습니다. 그래서 땀을 낸 다음에 찹쌀죽이나 뜨거운 죽을 너무 뜨겁게 하지 말고 좀 많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왜요? 피부를 좀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 땀을 낸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 피부병의 대표적인 게 화상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전국에 화상으로 고생하시는 환자 여러분, 그리고 양의학, 한의학 떠나서 우리 진지하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 서해바다 모 섬에 살고 있는 제가 가끔 놀러가는 그 상여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지방에서 있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제 후배 한연으로 갔다 나요. 그런데 온몸에 상당한 화상을 깊이 입었는가 봐요. 근데 못 긁게 하느라고 여기다가 고무 옷을 입히고요. 또 공복에는요. 음료수를 오렌지 주스를 먹이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피부도 호흡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제 말은요, 자연요법입니다. 그리고 피부병에서 땀을 내는 거는 차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워낙 여기 있는 것이 여기로 나가는 게 빠르니까 옛날에 여기 다래끼 있을 때 이 찬빛을 갖다가 뜨겁게 달궈서 이렇게 톡 터져서 바깥으로 나가게 하는 거. 옛날에 너무 골랐을 때는 아예 술을 먹어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설프게 마신 잘못 사먹으면 더 썩이 나죠? 그와 같이 열이 속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나가려다 해서 머무르고 있을 때는 한 번 더 땀을 내주는 방법도 유효하다. 이게 100% 맞는 질병 치료법은 없어요. 근데 옛날에 바로 이걸 이열치리라고 하거든요. 이 홍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번 더 땀을 내게 한 지혜나 마찬가지로
화상도요, 여기를 연고로 발라서, 그 다음에 고무옷을 입혀서, 못 긋게 하고, 하는 이 피부를 한번 개방시켜보면 어떨까요? 아주 심했을 때 아니고. 그래서 제가, 그럼 공복에 자꾸 주스를 마셔요? 자꾸 이걸 안으로 끌고 들어가라고요. 그래서, 베끼고, 그 다음에 약간 뜨뜻한, 애가 좀 통통하니까 약간 뜨뜻한 음양탕을 갖다가 마시도록 해라. 그래서 지금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 수술하러 놨는데 지금. 여기저기 해가지고. 여러분, 피부병에 가끔은 땀을 내는 것도 생각하라는 게 바로 땀 내는 법입니다. 여러분, 한토하와 중에 제일 먼저 병이 피부에 있을 때, 여드름 있는 사람들이 땀을 너무 많이 내다 보니까 얼굴이 막 이렇게 되는 수도 있겠죠. 그렇죠? 화기가 오르니까. 그거 조금 고생하면요, 아마 뿌리가 어느 정도 제어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구토요법입니다. 구토요법. 구토요법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우리가요, 사람 몸을 관으로 봤을 때, 이 아래에 있는 대변이나 액이나 이게 잘 안 나올 때, 여기를 뚫어주면 이것도 내려가게 되겠죠? 유리컵에다가 물을 담궈놨는데, 이 피페트를 담궜을 때, 이게 바깥으로 내면 요게 바깥으로 나왔을 적에, 이만큼 이게 여기 차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요거를 갖다 막고 있으면 이것도 안 나오죠? 요거를 열면 어떻게 되죠? 이것도 내려오죠? 변비 환자들이 이게 잘 나오는 사람입니까? 안 나오는 사람입니까? 대변도 아까워서 안 내놓는 사람들이죠. 봉사활동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봉사활동을 하니까 변비가 좋아졌다. 그런 말도 있고, 야, 나는 봉사활동 그렇게도 안 낫는다. 무슨 소리냐? 그렇게 되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입을 자주 열어줘요. 그러니까 변비 환자가 자꾸 침묵을 지킨다. 이다도 씨께서, 혹시 이다도 씨께서 변비가 있을까요? 예? 한대. 그래서 일본에서는 변비 환자에게 노래를 시키고, 아기를 낳을 적에 넓은 벌동 쪽 끝으로 하다 보면 더 아주 그냥 아랫배에 힘주는 노래는 더 좋겠네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열리면 여기도 열리겠죠. 그래, 변비의 수다요법이 좋습니다, 여러분. 전국의 변비협회장 이하 변비 환자 여러분, 수다도 좀 떨읍시다. 요게 뚫리면 요것도 뚫립니다.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가끔 구토를 시키죠. 그래서 아기가 안 나올 적에 허준 선생님이 머리채를 집어넣어서 구토해본 아기를 뿅 나오게 했던 얘기는 제가 지난번에 언젠가 했습니다. 여러분, 매사에는 음양이 있습니다. 치료법에도 음양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 음양의 입각에서 인체를 어떤 때는 관으로도 보고, 어떤 때는 껍데기를 가진 기구로도 보고, 이 머리털은 뭘로도 볼까요? 그러면 나무로도 보고. 인간은 소우주입니다. 천지가 여로 동군이요. 중국의 조대사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했어요. 천지가 나와 더불어 같은 뿌리요, 만물이 여로 일체로다. 만물이 나하고 한 몸이에요, 여러분. 계지라고 하는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쓸 때 피부에 관계되고 몸을 좀 덮게 하는 피를 씁니다. 그러나 계지, 이 식물의 가지는 1번 우리 몸을 아래로 가기 위해서 그럴까요? 아니면 사지로 가기 위해서 계지를 넣을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2번입니다. 여러분들은 본과 4학년 1학기 본초학 시간으로 막 들어가죠. 계지를 넣음으로써 팔다리로 가게 해준다니까요. 식물과 내 몸이 둘이 아니다 이거요. 우리는 소우주다 이겁니다. 그런 사상이 먼저 박혀야지 외우면 안 돼요. 임신했을 때 왜 신맛이 땡기는 줄 알아요? 저절로. 아주 뚱뚱한 사람들은 안 잡수는 게 괜찮아요. 그러나 웬만한 분들은 신맛이 땡기거든요. 임신했을 때 대부분 신맛이 땡기죠. 그렇죠? 아, 경험이 없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신맛이 왜 땡겨요, 여러분들? 임신했을 때 임신 중에 금기사항, 태거가 요새는 이제 서양에서도 유행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의사가에도 앉았다가 서양에서 그랬대 하면 또 맞아. 태교의 명상음악 뭐 함부로 질러가지도 말고 좋은 명상음악을 듣고 예수님 경전, 부처님 경전,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다 이 성인들의 말을 씀을 듣고 그럼 함부로 딴돌질 좀 하지 말고 그러고 임신 중에 가가지고 누주를 닦으면서 저기 뱀장갑 꽉 벗겨가지고 달라고. 아,
그게 그렇게 좋을까요? 또 어제 그저께 며칠 전에 신문에 나오대요. 임신 중에 성생활은, 아니 임신 중에 성생활이 임신 중에가 우리 평상시보다 맥이 빨리 뛰겠어요? 안 뛰겠어요? 애기 못 가잖아. 빨리 뛴다. 그래서 임신맥의 첫째가 맥이 빨리 뛰고 맥이 매끄럽다고 그랬어요. 활상맥이라고 그랬는데 임신맥을 딱 보면요. 맥이 매끄럽고 맥이 좀 빨리 뜁니다. 거기다 대놓고 성생활을 하면 맥이 더 빨라집니까? 차분해집니까? 뭐 애기 뭐 성질 급한에 태어날 일 있습니까? 근데 서양 의사가 한국에서도 양약을 공부하는 어떤 의사 선생님이 성생활 하지 말라고 적당히 그것도 절제하라고 아예 신문에 나오는 거 보고 아하 이제는 양의학 한의학이 만나는 제3의학이 왔구나. 우리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맛을 먹을 때 입에 침이 고이죠. 신맛을 먹으면 해삼 장사들이 흐물흐물할 때 식초를 뿌리면서 확 오그라들게 하죠. 신맛을 먹으면 저축성이 생깁니까? 배설이 생깁니까? 저축성이 생기게 애기는 우리 태아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저축력이 있어야 돼요? 품어력이 있어야 돼요? 소화제 먹어야 되겠어요? 안 먹어야 되겠어요? 애기가 소화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임신 중에 소화제는 못 먹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함부로 마른 사람은 특히 매운 거 먹으면 애기가 잘 안 자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자동적으로 신 걸 먹음으로써 형상을 가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기에 허준 선생님의 아주 재미난 우화가 있습니다. 제가 집을 나가가지고 11년 동안 방황하면서 들은 제야 스승님들한테 들은 이야기. 우화, 이솝 우화보다도 훨씬 지혜로운 이야기. 허준 선생님하고 언제 저하고 제가 그때는 오금이라는 비서실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믿거나 말거나. 모시고 그게 수원근방이라고 그러니까 또 인터넷에 어떤 친절하신 시청자가 그게 그쪽이 아닙니다. 뭐 부평 쪽이라고 그러던가 어디 쪽이라 했습니까? 물왕저술이라는 물왕동이 있더구만요 뭐. 거기에 허준 선생님이 자주 이렇게 낚시를 하러 가셨던 데입니다. 물론 강태공처럼 이렇게 반드시 놓고 고기를 잡으러 가시는 분이 살생을 하실 리가 있나요? 그래 의사라는 사람이 앉아가지고 말이죠. 여기 끼어나고 여기 끼어나고 여기 끼어나온 거 그거 좋아하면 되나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얻어먹는 것도 미안해 죽겠는데 살생은 단명의 과보를 받는다. 석가세존이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걸 갖다가 탁 들여놓고 앉아서 쓱 계시는데 저 멀리서 할머니 한 분이 와가지고 허준 선생님 만나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임신에 관한 문제라면 저한테 물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저는 임신에 대해 처방을 여러 가지 알고 있거든요. 자 우선 아들을 낳기 위해서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언젠가 얘기했듯이 식물을 우리가 거꾸로 다시 한번 또 조금씩 반복해 드립니다. 식물을 한번 거꾸로 볼까요? 머리털이 지하로 내려갔죠. 이렇게 생겼죠. 사람은 머리털이 하늘로 올라갔죠. 그래서 옛날에 삼손 같은 경우는 머리털을 자르니까 힘이 없다는 말도 있죠. 천기를 이걸로 받고 이건 지기를 땅으로 먹는다 그랬어요. 머리는 이렇게 작용하고 몸통은 이렇게 작용한대요. 여기 보면 여기 꽃이 피고 아들 씨가 열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여기서 아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오미자, 구기자, 복분자, 사상자, 토사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5자를 갖다 잡숴보십시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정도는 저도 벌써 써봤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옆에서 허준 선생님이 가만히 듣더니 뭐라고 하든 할머니한테 일러드려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좋아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처방을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그 물왕저수지 그 근처에 말이야 가서 소문이나 한번 들어봐. 그래도 아니나 들을까? 임신을 했대요. 또 이거 받아 적지 마세요. 또 나 이거 그 동네 소문이 쫙 퍼지는데 세상에 허준 선생님이 이슬을 처방했대요. 이슬 처방. 이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유명한 이야기. 저녁 모자에다가 이슬로자 한문은 생략하겠습니다. 이 이슬 이야기인데 이슬을 잡숫고 백일기도 한 결과 이슬을 받아먹고 나섰대요. 그러니까 막 수원지방이 난리가 났어요. 이제 막 이슬 복덕방, 이슬 뚜쟁이, 이슬 은행, 이슬 매점매석 하는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래서 선생님 저한테는 이슬이라고 안 일러줬잖아요. 너는 현장에서 너는 맥가이버처럼 답을 찾을 줄 몰라. 그분이 돈이 있냐 뭐가 있냐. 내가 뭐라 그러냐. 너는 지식만 있지 너는 관이 없다. 짜샤 관.
음양관이 없어. 그래서 이슬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데요. 근데 다음번에 무랑저수지에 딱 또 놀러 내려가서 우리 사부님을 모시고 있는데 또 할머니들이 잔뜩 와갖고 대모를 해요. 허주는 물러가라, 허주는 물러가라. 누구는 임신되고 누구는 임신 안 됐다. 뭐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 웃으면서 도대체 무슨 이슬을 받아 잡수었습니까? 그러니까 저녁 이슬이든 아침 이슬이든 맘대로 받아 먹었다고 그러니까. 돌발 퀴즈. 허준 선생님이 1번 아침 이슬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2번 저녁 이슬을 받아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아침 이슬요. 본과 2학년들도 다시 내려갑니다. 근데 어렵습니다, 이게. 그와 같이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태양은 묘지 위에 붉게 타오르고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가 있죠. 자, 아침 이슬은 새벽에 태양을 막 받아서 막 이렇게 발산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이려고 하는 걸까요, 이제? 저녁 이슬은 이제 막 모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발산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러면 임신을 시키기 위해서 저녁 이슬을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아침 이슬을 먹으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아까 힌트도 줬잖아요. 저녁 모자를 제가 한문으로 안 쓴 대신에 정말 답은요 항상 코앞에 있고 대부분 제가 2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2번에.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왜 임신을 했을 때 신 걸 먹는지 깊이 생각 안 해봤죠. 동의보감에 신 것을 많이 먹으면 음탕해진다는 말도 나와요. 왜 그런지 생각 안 해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위 우리가 그 조미료 부분에서 입맛을 돋구는 거 있죠. 예? 그걸 먹으면 살이 찌겠어요? 살이 빠지겠어요? 미원이니 이런 종류요. 어느 특정한 상표. 먹으면 어떻게 그게 이 몸에 저축력을 길러주겠어요? 소모력을 길러주겠어요? 저축력을 길러주겠대요. 그걸 약으로 쓴다면 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아니 왜 이러시죠 지금 전부 다? 아니 몸이 마른 사람한테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표고버섯 보세요. 표고버섯이 꼭 금방 나잖아요. 느끼해가지고 그죠? 그렇죠? 표고버섯밥을 잘하면 우리 남편 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31kg 된 우리 할아버지한테 표고버섯밥이 좋을까요? 매운 고추장이 좋을까요? 표고버섯밥은 우리한테 저축력을 길러주잖아요. 그러니까 임신 중에는 나도 모르게 신 걸 먹어야 되고 이슬도 저녁 이슬을 받아 먹을 정도로 민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소화제도 먹지 말아라, 매운 것도 먹지 말아라, 설사도 시키지 말아라. 그러니까 임신 중에 까다로운 건 아기가 이제 막 생겨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음악도 좀 고요하고 좀 뭔가 이렇게 공자님도 다 그렇게 태교를 하고 태어나고 성모 마리아도 그 역대로 이렇게 태교를 열심히 했다면서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은 나의 작품이고 나의 영적인 나의 소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구토요법이나 여러 가지 이런 요법도 약이되나 음양관의 입각에서 우리 임신에 대해서 얘기를 짚어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이건 뭐라고 그랬지? 이건 뭐하는 요법이라고 이거는요? 땀내는 거. 이건 뭐하는 거라고 이거는요? 구토요법. 어디에 병이 있을 때 주로 구토를 하면 좋다고요? 아래 변비나 뭐가 잘 안 나올 적에 구토요법도 쓰기도 하고 밥 먹고 바로 체했다. 언제 아래로 싸요? 그렇죠? 그래서 병이 여기는 표피에 있을 적에 또 이거는 병이 약간 상처했을 적에 빨리 구토해버리는 게 나을 수도 있죠. 지금 막 술 먹었다. 매생매생하다 빨리 토해버리는 게 낫죠. 그래서 이 구토해법은 아래에 있는 변비도 치료하지만 그래서 아침마다 소금물을 조금 잡수면서 조금 괴롭지만 아침마다 조금씩 구토하는 요법을 쓰신다면 만성 변비 환자들이 최소한도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고생하겠지만요. 꾸준히 한번 하시면 아래에 보갑이 생기면서 만성 변비 환자들을 많이 고쳐드렸습니다. 돈 안 들고 노 코스트. 약 안 먹고 노 드라그. 예? For the people. 사람들을 위하여. 중국 보건성의 3대 강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땀내고 구토하고 세 번째는 뭘까요, 그러면? 세 번째는 이제 어떤 방법이 남았을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이 그림을 보고 한번 추리해 보실까요? 첫째는 땀을 내고, 두 번째는 구토를 시키는데 이게 뭐죠, 지금 이게? 어디 가서 앉아 있어요, 지금요?
네? 화장실에서 지금 오토바이 타고 있는 걸 코믹하게 그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기억에 남기려고. 설사시키는 것도 치료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1번, 설사시키는 사람, 만성 설사 환자에게 설사를 시킨다. 2번, 두통 환자나 광증, 미친병에 설사를 시킨다. 1번이겠습니까? 2번이겠습니까? 만성 설사 환자에 설사를 더 시켜서 누구 힘 빠질 일 있나요? 설사를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보니까 4학년 여러분들이 다 올라가신 기념으로 다시 내려갈 확률이 많지만 잘 들어보세요. 만성 대장염이라는 이상한 이름, 신경성 대장염이라고 이상한 이름, 의사들이 잘 모르면 갖다 붙이는 신경성. 그렇죠? 잘 갖다 모르면 신경성이에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피부염도 잘 모르니까 신경성 피부염. 그렇죠? 그죠? 신경성 두통. 그죠? 신경성 위장염. 아니, 마음이 안 가는 데겠어요, 마음이. 그죠? 마음이 다 지배하죠. 우리 몸은 마치 자동차 같으면 운전기사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너무 구체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신경성이 할 때마다 우리가 골치가 아픈데, 아이고, 이거 안 낫는가 보다 그러지만, 우선 일단 설사는요, 우리가 설사로 치료하는 방법도 있지만, 설사 얘기가 나온 김에 설사 치료하는 방법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줘야 될까요? 덥게 해줘야 될까요? 당연히 아랫배는 따뜻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는 하온이다. 아랫배는 따뜻하게 해줘야죠. 그런데 이것만 갖고 잘 안 된다 이거예요. 설사를 심하게 할 적에. 적당히 이렇게 슈크림처럼 나올 때는 해도 됩니다. 이걸 유설이라고 그래요, 유설. 근데 가갖고 쫙 놓고서 또 아파요. 그래서 화장실 갑니다. 쫙 싸고 또 배가 아파요. 이런 걸 우리가 수설이라고 그러죠. 물설사라고 그래요. 물설사. 여기서부터는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복에 냉수를 마셔 아침마다 큰일 나겠죠. 그래서 탈항증이다. 일본 말로 뭐 미자바리가 빠진다고 그러나 탈항증, 항문이 빠져내려오고 어린아이들이 여기 있는 탈장증이 더 심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자궁이 내려오는 탈음증이 더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설사 하나를 치료 잘못함으로 우리가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설사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여러분? 독이요? 설사는 약입니까? 독입니까? 치료로 쓸 때는 약. 잘못하면 큰일이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 오토바이 막 몇백 cc짜리 타는 것처럼 그냥 자자자자자자 싸기 시작하면요, 이건 대책이 없어요. 그때는요, 아랫배만 뜨뜻한 게 아니라 우리 한의사들이 남몰래 넣어주는 비방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 강의를 들은 뭐 양약사께서도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양약도 한의학 쪽으로 처방을 내니까 우와, 설사가 잘 났더라. 아랫배를 따뜻하게 해주고 염증 치료제를 살짝 가미한 다음에 양약으로는 이뇨제가 뭐 라보라고 하는 이뇨제 같은 게 있다면서요. 우리 한의학 쪽으로도 이뇨제가 목통, 택사, 차전자, 등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다 이뇨제를 넣어준 거예요. 왜?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사람은요, 아래 구멍이 2개 뚫렸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후음이다. 이건 대변 나오는 길을 후음이라고 하고 소변 나오는 길을 전음이라고 그러죠. 예? 물론 여성들은 애기 나오는 길이 또 하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후음으로 설사가 나온다는 건 속된 말로 똥 오줌을 못 가리는 병이죠,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어렵게 얘기하면 수도가 불리하다. 우리 상할론인 동의보감에 이 물 나오는 길이 불리하다, 이롭지 못하다 그랬지만 속된 말로 똥 오줌을 지금 못 가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줌 가리게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뇨제를 살짝 넣으니까 이게 굳어지더라 이거죠. 아랫배를 뜨뜻하게 하면서 이뇨제를 쓰는 거 기가 막힌 겁니다. 그러나 설사를 이건 치료하는 얘기고 오늘 얘기는 설사가 좋다는 얘기죠. 때로는 설사를 시킬 사람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땀내는 사람, 두 번째는 구토시키는 사람. 하라고 하는 건 아래로 쏟아내버린다 이거거든요. 지금도 살아계시는 저희 스승님께서는 환자가 좀 실하거든. 맥박을 봐서 좀 실하다면 맥이 팽팽하겠습니까? 늘어졌겠습니까? 팽팽하겠습니까? 늘어졌겠습니까?
팽팽하고 좀 빨리 뛰는 사람 같으면 일단은 보약을 쓰기 전에도 설사제, 우리가 대황이라고 하는 약이 있는데 대황을 갖다가 너무 독하니까 그걸 주중이라고 해서 술에다가 찧어서 쓰는데 대황 주중한 같은 걸 조금 써서 조금 훑어내린 다음에 쓰는 것도 좋다. 그리고 모든 질병이 잘 안 낫거든 가서 단식해보라고 그러죠. 그렇죠? 단식할 때 뭐가 나와요? 새카만 대변이. 소위 뭐라고 그러지 그걸? 생변이라고 그래요? 숙변이라고 그래요? 숙변이 새카맣게 나오면 기분이 좋죠. 그럼 몸이 맑아지죠. 그렇게 하고 일부러 숙변을 설사약으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두통이 심하고 변비가 있는 사람들 또 아주 우리가 이제 전광증이라고 그래서 미친 병에도 음량이 있다고 그랬죠. 무거운 걸 이렇게 끌고 이렇게 하고 사람 의심하고 이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여성은 그냥 홀라당 먹고 그냥 남을 넘어다니고 그런 사람 있죠. 예? 어떤 사람에게 설사를 시킬까요? 홀라당 그냥 담을 넘어다니는 소위 우리가 그것을 광증이라고 하는데 광증에 설사약을 씁니다. 여러분들 오늘 미치겠거든. 변비도 있고 두통도 있고 마음이 미치게 생겼을 때 너무 기운이 넘쳐서 그럴 때는 설사약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가 뭐냐? 마지막으로 조환을 시킨다. 병이 표피해 있을 때는 땀을 내보고 변비가 있거든 구토도 시켜보고 금방 먹고 매색매색해서 상추에 아직도 뭐가 머물러 것 같으면 구토도 시켜보는데 아무래도 위에 있는 열을 갖다가 상병은 하치한다. 이 화기를 내려고 막 마음이 미칠 것 같은 걸 내릴 때는 설사지제가 어느 날 급하게 오는 여기 터지는 병에도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중풍 걸렸을 적에 코피가 조금씩 중풍의 전조 증상으로 코피가 올 때 조심해야 되는데 코피가 터진 게 다행입니까? 다행이 아닙니까? 그나마 다행이죠. 여기 미묘한 데가 터졌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럴 경우에 조금씩 가서 조금 설사지제나 아니면 한번 단식을 해서 그죠? 숙변을 한번 내보내버리면 몸이 개운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한약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기억하는 게 뭐죠? 무슨 탕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한약하면 그냥 한약하면 사물탕이에요? 쌍화탕이잖아요. 쌍화탕이라는 게 음과 양이 제대로 조화가 됐다. 잘 모르면 쌍화탕을 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잘 모르겠다. 여기다가 우리가 불환금 전기산이라고 그래갖고서 금하고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음량도 잘 모르겠다. 좀 보좀 시켜야 되겠는데 감기가 올랑말랑해? 그러면 합해서 쌍금탕. 그렇죠? 쌍화탕이라는 게 뭡니까? 음과 양이 조화가 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비어 있어서 이런 거 잘 안 되면 아무래도 이건 조화를 시켜야겠다. 약끼리 이렇게 조화를 시키려면 양념을 하다가 너무 쓰다, 너무 시다, 그걸 조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거기다 매운맛을 넣습니까? 단맛을 넣습니까? 그래서 감초라는 약이, 약방에 감초라는 것이 꼭 있죠. 그래서 이건 어디나 낀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화해시켜주는 약은 대부분 약성이 담담하거나 답니다. 그래서 감초를 조금 넣어주면 약성이 중독성이 없어져요. 일명 감초를 한 나라의 대신이라고 그래서 국노라고 하거든요. 국노? 나라의 늙은이다 이거요. 얼마나 우리들을 갖다 뒷바라지를 잘해주면 대신이라는 말까지 붙였을까요? 그래 쌍화탕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사물탕의 변방으로서 백작약, 당귀, 사물탕이라는 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봄에 해당하는 당귀, 여름에 해당하는 천궁, 그 다음에 가을에 해당하는 백작약, 겨울에 해당하는 숙지황, 여기다가 계피, 황기, 감초 요 세 가지를 넣으면 그렇게 수만 가지 약초 중에서 지금도 전 인류가 애용하는 쌍화탕 같은 처방이 나왔다는 건 기가 막힌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그 약 중에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화를 시키는 약은 식전에 먹어야 그러니까 바로 식전에 먹어야 될까요? 바로 식후에 먹어야 될까요? 중간쯤 식간에 먹어야 될까요? 식간에 잤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두통약은 바로 식후에 먹고 바로 머리로 올라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랫배 보약을 먹는다 아래를 덮게 해준다 그런 건 공복에 잡숫고 쌍화탕 같은 것은 바로 식간에 먹습니다. 독한 양약 먹을 때는 항상 식후에 먹으라고 그러죠. 하도 독하니까. 그러나 한약은 먹는 시간에도 음량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첫째는 피부에 있는 것은 한 번쯤 영 안 났거든. 연고제도 안 났거든. 땀을 한번 내봐라.
그 다음에 병이 하초에 있는 거, 대변 같은 거, 오래된 변비, 구토증을 한번, 구토를 유발시켜봐라. 때로는 미칠 것 같다. 너무 두통이 심하다. 설사도 시켜봐라. 그래서 하재, 그것도 저것도 잘 안 되면 조화, 쌍화, 음양조화.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한 생각 이전을 중이라고 하고 한 생각이 일어나기 전에를 태극이라고 합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서 모든 조화에 맞는 것을 화라고 합니다. 이 시대는 불의 심판의 시대, 예언되어진 대로 급해요. 비교 경쟁이 셉니다. 라로고라고 하는 말이 느리단 말입니까? 빠르단 말입니까? 느리단 말입니다. 이 시간은 한번 라로고라고 하는 느린 음악으로 우리들의 조율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처럼 코하고 배꼽을 한번 일직선으로 해보시고, 일본의 스즈키 선사는 코하고 배꼽을 일직선으로 하는 공동만으로도 감기는 없다고 했습니다. 기독교에는 기도를, 천주교에는 묵상을, 불교에는 화두를 잡고 다른 종교인들은 각자 가지고 계신 주문을 하시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내가 오늘 고치고 싶은 자리를 조용히 관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